서정초등학교 교장 서울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래부터 잘 알고 있고, 또 오늘 또 말씀을 좀 듣는데 역시 앞서 가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앞에서 역할을 해주시면서 다른, 지자체 지원청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범 사례가 있으니까 저희도 많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응원 드리고요. 저는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아까 그냥 마지막에 학력이라든지 또 뭐 교육감 바뀌는 이야기 그냥 제 생각 이어서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해요. 학력은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경기도는 이 학력에 관해서 제기된 문제에서 원래는 좀 비껴나 있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저희는 출발부터가, 자발성을 바탕으로 희망 지역에서 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갔었는데, 타 지역에서 좀 더 낙후된 지역을 혁신학교 만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력이나 이런 부분이 제기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력이 저하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깊은 배움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경기도 교육청 내에서도 계속 공격이 되면서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된다라면 계속 저희는 똑같이 기도 계속 하고 있는 배움이 있는 수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학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면서도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학력이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고요. 계속 기초학력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노력하면서 아이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학습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혁신학교 관련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재지정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이제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일선 현장 교육에 있어서 현장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학교 전반적인 혁신 문화라든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서 큰 영향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혁신학교 내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 문화들이 지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혁신학교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와 또 동시에, 교육청과 상관없이 현장에서 그런 그동안 해왔던 혁신 교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의견을 모아가고, 또 그동안의 어떤 문제점을 성찰해내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고자 지금 교육 주체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청에서 그걸 그동안에 선도적으로 해왔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요청이 아니라 학교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좀 힘이 붙이긴 한데 계속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혁신학교 그렇게 하더라도 또 이름이 다를지라도 또 현장의 모습이 좀 더 다른 모습으로 갈지라도 그 혁신 교육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거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고양시 서정초와 덕양중 그다음에 그렇게 학교 협력해서 혁신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혁신학교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과 그다음에 그 연결된 혁신교육지구 이번에 연구에 참여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그 이야기를 정해진 시간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예, 미래혁신학교로서 서정초 덕양중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구에 참여해서 연구 보고서 된 내용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초 말씀을 드리면요. 고양시 행진동에 있고, 개교를 2010년에 개교하면서 혁신학교 지정이 됐어요. 네, 저는 이때 개교할 때 교사였었고요. 지금은 이제 12년 지나서 교장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28학과까지 들었다가 굉장히 줄은 학교고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혁신학교 열심히 운영을 해왔는데, 옆에 학교들이 이제 일반 학교가 되다 보니까 좀 떨어져 있어요, 덕양중이. 떨어져 있어. 같은 학군이 아닌데, 혁신학교로 계속 이제 다니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은 위장전입을 해서 덕양중을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부분 서경중을 가지만. 이제 많은 노력 끝에 21년부터는 이 학부가 같이 돼서 덕양중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서정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13년째 이제 혁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4년 단위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하고 있고 한데, 개교 초기에는 이제 그 혁신학교 새로 생기면서 혁신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의지를 가진 교사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다양한 혁신 사례를 창출해서 학교에 모범이 되어 왔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 이제 대거 교체가 되는 과정이 있어서 전이 피만 교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맞벌이가 증가 추세긴 하지만 혁신학교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많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아파트 값이 올라갈 정도의 그런 학교였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거치면서 굉장히 그 관계망이 좀 줄어들면서 협업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고 학년과 정학부모의 의식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에서 쭉 성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고 자기 성격이 강한 편입니다. 혁신학교 시기를 구분해 보면 2010년에서 2014년에는 이렇게 열정적인 교사들이 모여서 남한산초를 좀 갔다 온 사람들 모여서 몇 년간 준비하면서 이제 개교를 좀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모범을 창출하고 그 모습을 본 학부모들이 감동해서 같이 참여하면서 해국 문화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5년에서 20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서 나가면서 모범혁신학교로 지정받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됐고요. 이제 시스템화 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1기 동안, 4년 동안 운영 사례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시스템을 학교 현장으로 제정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공모를 하고 그 시스템이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게끔 해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육과정과 미주리 학교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21년부터는 미래형신학교 지정받아서 하는데 그게 이제 덕양중에서 먼저 제안을 했어요. 덕양중은 편하게 바로 옆에 담벼락을 덕은 초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그 학교에서는 같이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은 혁신학교인 저희 학교가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같이 이제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면 어떻게 했나 제안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전과 학교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서경초가 나름대로 좀 의미있게 굴러왔던 중점 교육 활동들은 대표적인 걸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최초 사였던 것 같아요. 교수학습 중심의 교무 조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전담 제도라는 제도를 처음 만들어내서 전담 교사가 수업 시수를 줄이고 업무를 다 맡는 식으로 해서 담임 교사들은 업무를 맡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담임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전담할 수 있게끔 했고요. 교육과정은 전면적으로 재구성을 해서 주제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면서 오늘 한 학기 교육과정 운영 틀로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쟁을 없애기 위해서 시상제도를 배제한다든지, 그다음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학부모 조력을 받은 학습 지원실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서정초만의 혁신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을 했고, 그걸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3년 차가 됐을까요? 학교 현장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보통 뭐 자율학교면 뭐 자유롭게 지정받기 처음 만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계속 운영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많은 의견이 모아진 여러 가지 학계의 문화의 특징, 그다음 교육의 특징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그걸 학교 현장으로 구체화시켰고 그거를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현장을 만드는데 1년 동안 교육 공동체가 토론하고 다 문구를 만들고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공모 교장 2기, 3기, 4기를 모집할 때 제시를 하고 그걸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교장을 공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건을 걸면서 이 학교 문화가 무너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 운영에 있어서 이제 학부모 참여를 이제 권장을 해서 학부모회라든지 학부모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학교 운영 협의회라고 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회와 그다음에 학년 부장들이 학기 초와 학기 말에 교육과정 운영 기획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받고 조정하고 평가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자치 활성화라든지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속시켜서 기회 나가고 있습니다. 네, 덕양중을 말씀드리면요. 덕양중은 화전동에 있는데 아유 1968년도 2068년이네요. 굉장히 오래된 학교고요. 2009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개발자한국에 있어가지고 거의 폐교 위기에 있던 학교였어요. 지금도 굉장히 구학급으로 작은 학교고요. 이때 이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나 가정 환경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체벌과 학교 폭력이 좀 난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게 2008년부터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평교사 교장 선생님이 오시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학습, 더 즐거운 학교, 그다음에 참여했던 공동체를 추구하는 비전을 가지고 계속 학교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오기 시작했고요. 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2009년에 혁신학교 신청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덕양중에는 그 학교가 굉장히 작은 편이지만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그 혁신의 대부분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학생들과 관계 좋고 전학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네, 학교는 굉장히 이렇게 학부모, 학생 구성이 복합적이에요. 군부대 옆이라서 군인 출신 학부모들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 서정초에서 혁신학교 경험을 하는 학부모들이 계속 들어가죠. 이제 아예 합법적으로, 전에는 이제 위장제를 위해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합법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의 거의 4분의 1, 3분의 1 가까이가 저희 서정초 학생들로, 졸업생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성미산학교, 거기 졸업한 학생들이 여기로 또 전입해오고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구성이 다양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혁신학교를 거치면서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학교 폭력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주도적으로 학교 생활하면서 많이 변했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덕양중 혁신 교육이 변화되는 시기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됐던 것 같아요. 2009년에 이제 그 혁신학교 시작하면서 혁신학교 어떤 모델보다도 학생들의 생활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을 안착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셨죠. 그래서 생활교육에 집중하셔서 자존감 회복과 평화교육, 평화 해결에 많은 노력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2021년부터 22년까지는 그런 평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다양한 회복적 생활 교육을 추진을 하셨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궁극적인 지학 철학과 그거를 평화로 정립하고 평화 교육 과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 학년이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는 저희 학교와 하진 마을 학교, 그다음에 기타 다양한 마을 교육 공동체와 함께 유명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지정과 교육 목표이고요. 그래서 덕양 중에 혁신학교 중점 교육 활동은 그 무엇보다도 회복적 생활 교육에 굉장히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많은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해 있는 아이들을 비폭력 태아를 통해서 학생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생활 안정을 했었고요. 지금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 혁신학교라고 해서 또 아무래도 좀 어려운 학생들, 학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 학생들 교육을 적극적 생활 교육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사들의 전문자 학습 공동체가 다양한 주제로 연결해서 교무사 함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여기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또 내면 아이 치유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 내면 아이라는 것은 어릴 때에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이 다 상처를 받은 것이 어른에서도 되게 그 발생이 되고 있어서 교사들의 불안한 내면을 이제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그걸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사들의 어떤 힘과 내면의 힘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거를 교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전문가가 돼서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서 교사들의 힘을 키우시는 그런 부분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내면의 치유를 통해서 학생들의 기운을 세워주는 그런 것도 많이 노력하신 게 가장 특징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자치를 넓혀주기 위해서 다양한 또 노력들을 해오셨어요. 생활협약서를 만들어서 그 학생들 생활을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1, 2, 3학년이 함께 참여하는 평화게임을 통해서 그 공동체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학교 교육과정 평가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학부모 자치 강화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학교가 각자 혁신학교를 나름대로 운영을 해왔고요. 2021년부터는, 이제 함께 협력하는, 학교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서 미래형 혁신학교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미래형 혁신학교 2년차이고요. 아까 앞에서 장국준 변호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는 미래형 혁신학교를 학교와 마을을 제하는 혁신학교라고 했는데 크게 세 유형이 있거든요. 학교 안, 학교 내에 개별학교형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간 협력하는 형 있고, 학교와 마을 연계형이 있는데, 저희는 학교와 마을 연계형입니다. 두 학교도 연계하고 마을하고 연계하고 있어서, 지금 세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흥과 고양과 남양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학교와 두 학교와 그 마을이 함께해서 평화로운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5개년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왜 같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상도 아직 잡혀있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을과 또 함께 하는 것도 잘 잡혀있지 않아서, 작년 안에는 마을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연결하는 고리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그 마을을 아는 정도에서 넘어서서 이제 마을 프로젝트 심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고 나면 함께 마을 교육 과정을 저희는 조금 더 천천히 만들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돼서 현재까지 이제 나름대로 성과라고 보면 각 학교별 유명 교육과정도 운영을 했었고, 그와 동시에 이제 마을을 이해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마을 지도부터 해서 학부모 참여,
마을학교 참여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처음이었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이제 각 학교마다는 존재를 했지만 이거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나름대로 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19의 한계도 있었고 두 학교가 함께 하는 게 좀 논의점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주력 교사들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나가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한계를 딛고 2022년에는 집중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희 학교들이 독양중으로 계속 진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단절이 된 상태에서는 그 학생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학교 생활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알 수가 없었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서로 함께 수업을 공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이 생각을 모으셨어요. 그래서 덕양중과 서정초가 함께 수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공개하면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그 관찰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교육이 어떤지를 또 살펴보는 거 이런 작업을 하기로 했고요. 이걸 이제 크게 의지를 내셨죠. 좀 이따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아카이빙이라서 덕양중 근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멸지구예요. 거의 교체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기록을 학생들이 남겨보자 그렇게 생각해서 마을을 기록하고 그걸 바탕으로 학교 마을을 연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는 과정에 있어서 덕양주 같은 경우는 들어보니 이게 아이들 구성원이 다 그 원주민 아이들이 아니고 다 흩어져서 모여있던 아이들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마을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자기 마을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논의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마을이라는 것은 꼭 이제 내가 여기 지금 있는 이 마을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내가 살고 있는 곳, 마을뿐만 아니라 내가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단위면 다음 마을이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서 마을을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마을에서 연결하고 나아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정리해내면서 같이 열심히 활동을 이어지게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는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 다음에 마을을 위하는 정도였더라면 올해는 좀 더 마을을 위한 교육으로, 그래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마을을 변화시키고 삶의 터전으로 이해하는, 삶의 터전을 바꿔나가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전환해 나가자고 같이 합의했고, 다른 활동들을 이렇게 축제를 비롯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초등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이제 연결되는 전환기 교육과정을 고민해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같이 할 수 있는 주제로서 기후위기 프로젝트를 이제 떠올렸고, 그걸 같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서정초 덕양주 선생님께서 같이 모여서 협의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4월에는 공동화의 환경 실천과 수업 공개를 위해서 저희 학교 서정초에 와서 협의하고 있는 이렇게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이제 실천해봤던 게 이제 지구 환경 지키기, 지구 사랑 실천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서 각자 수업에서도 실천하고요. 이렇게 도덕 시간 활용해서 기후위기 수업, 연계 활동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초등은 초등대로 진행한 다음에 각자 실천한 것을 패드릿으로 올려서 실천한 걸 나누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뭐 크게 별다른 경험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이렇게 지구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했던 걸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그 환경교육에 대한 의지를 좀 북돋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함께 했다는 것에서도 큰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마을, 학교 마을 연계 과정을 이렇게 학교 다니던 또 협력해서 지금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초 같은 경우는
학교 앞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학교 앞에, 바로 앞에, 아파트형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개교할 때부터 공장들이 지어지고 있어서, 개교하면서부터 계속 그 공장 반대 운동을 학부모들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유해성이 없게끔 하는데 최대한 이제 하면서 지역 문제 의식을 학생들도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바꿔나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고, 그와 동시에 이제 공장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평생학습관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학생들에게 좀 위험하게 주차장들이 들어서는 걸 보면서 학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캠페인을 자기들이 스스로 계획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마을 웹진 만들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덕양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를 주제로 독서 탐방을 통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보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마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들, 그다음에 이런 걸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연결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서정초와 덕양주는 이제 자연스럽게 같은 이제 학부 단위로 묶여지니까 진로 메토링 활동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양중 학생들이 와서 저희 학교 6학년 아이들하고 만나서 진로에 대한 궁금증과 학교에 대한 소개, 뭐 이런 걸 통해서 학교가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학교가 연결되는 게 이제 뭐 교사들만 연결하는 거, 학생들 연결하는 게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독서 모임 북독들에 해서 독서 모임을 서정초와 덕양중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독서를 하고 그다음에 뭐 회복적 생활비기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학교의 문화, 그다음 혁신 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사들이 공동 워크숍을 기획해서 가고 있습니다. 교사 아카데미 통해서 서로 같이 독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TF를 지금 모아서 이제 서중초 같은 경우는 각 학년별 교육과정, 그다음에 덕양중 같은 경우는 교과별 교육과정이 어떻게 하면 서로 연결돼서 만날 수 있을지를 의논하고 그걸 통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거, 위계성을 가질 수 있는 걸 찾아서 하고 있고요. 그거를 학기 초에 한번 하고 있고 학기 말에 활동한 것을 서로 나누면서 다음 학기에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학부모들 동아리 같은 경우가 지금 서정초에서 생태교육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마을 학교를 만들면서 마을교사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태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학교와 같이 활동을 연계를 해서 저희 학교 주변의 성사천, 뭐 강물산 이런 것들이 여기서 생태교육들을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뭐 아버지의 모임 주도를 통해서 이제 뭐 비스업 달빛 걷기 활동들에서 가족 참여하는 생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덕양주 같은 경우는 하전 마을학교와 평화봉사 프로젝트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서정초 5, 6학년들이 같이 결합돼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어요. 하전 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덕양중, 처음에 출발했고 지금은 졸업한 학생들의 학부모인데 마을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학교와 마을 연계 과정을 통해서 학교 주변에 개선할 점, 마을에 또 바꿔나갈 부분,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활동들을 교육과정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학교에서 이제 또 다양한 마을과 연계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초 같은 경우는 서정 열린마당이라고 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공동체가 흩어져 있던 거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6월 달에 서정 열린마당을 개최를 했었어요. 그래서 서정초 같은 경우는 학부모 동아리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학부모랑. 그래서 동아리들을 소개하는 시간들, 그다음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시간들, 그다음에 학교 공동체 참여하는 벼룩시장, 그다음에 야외 돗자리 영화제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고 처음에 이제 아버지의 벌써 한 80여 분의 가족이 참여해서 함께하는 활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장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자기 물건들 팔고 그런 거를 또 기부하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버지에서 이제 크게 도와주셔서 학생들한테도 간식을 제공을 하면서 저녁에 돗자리 영화제를 이렇게 개최하면서 의미 있는 영화를 같이 보고 나누는 그런 활동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건 3, 4년 만에, 3년 만이죠. 오랜만에 같이 이렇게 학교 공동체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정초와 덕양중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서정초 주관으로 마을 축제를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정초에서 다양한 마을 축제 부스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덕양중에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서정초 강당에서 다양한 마을 관련 활동, 그 다음 자기들이 좋아하는, 동아리를 중심으로 한 부스 활동들을 열었고요. 되게 많은 학생들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원래는 좀 더 마을로 나가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하고 학교 내 공간을 이용해서 했고요. 여기 왼쪽은 덕양중에서 와서 부스를 이렇게 꾸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인기를 끌었던 건 서정초 덕양중에서 함께 밴드를 구성해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거 하는데 굉장히 6월 말하는데 가슴 떨렸습니다. 워낙 코로나가 심해지는 상황이라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죠.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후보자에서 지금 진행을 했었고요.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덕양중 같은 경우는 지역 연계 프로젝트를 이제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거를 활동하는 경제 해결 활동하는 활동도 했었고요. 덕양중이 가장 신경을 썼던 활동은 마을 아카이빙이었습니다. 동네를 일단 기록하기 위해서 그 마을이 아까 소멸되어 간다고 했잖아요. 그 소멸되는 것을 기록을 남기고 그 마을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활동을 준비를 하고 마을 교사들과 했고요. 학생들과 마을의 의미를 찾는 거를 이제 수업을 통해서 한 다음에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기록을 하는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소책자로까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활동을 통해서 마을이라는 의미를 충분히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줬던 것은 화정마을학교였어요. 10년 됐더라고요. 10년 됐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덕양중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 덕양중의 어떤 교육적인 의미를 계속 마을에서 이어가고 싶어서 마을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덕양중 자체가 이제 개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해서 했었고,
지금 가보니까 여기서 성장은 그 덕양중을 졸업한 학생들이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돼서 이 하전마을학교에 참여해서 마을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하고 있는 활동들은 자유학년제 활동에 이제 공동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평화봉사라든지 아카이빙이라든지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목봉 이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덕양중과 하고 있었고요. 저희 서정초에서는 이제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저희 주제 중심 교육과정이라든지 마을 축제에 그 마을 교사들이 참여해서 함께 교육과정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혁신학교를 했던 활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한 마을학교가 학교와 결합하니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는 게 화전마을학교가 처음 생겨진 시기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활동들이고요. 그래서 서정초에서도 동아리 중심으로, 그다음에 학부모의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해보니까 여기와 좀 비교를 해보니 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산별적으로 흩어져 있다라고 할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정초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학교 공간을 좀 이제 비어 있는 학교 공간들을 재구조화 좀 또 재배치해서 그 남아 있는 공간들을 가지고 이제 학부모들 중심으로 마을 학교를 꿈꾸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혁신학교의 교육적 성과가 계속 이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졸업하고 중고등학생이 되더라도 그 교육들을 계속 꾸준하게 접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공동체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이고, 이 학기에는 그런 공간들, 그런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들을 좀 탐방을 하면서 학부모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의미 있었던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덕양중과 서정초가 수업을 함께 보는 거였거든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덕양중에서 수학 수업을 하면 서정초에서 가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정초에서 뭐 이제 영어 수업을 하면 또 관련 교과서들 와서 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수업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볼 수 있었다는 게 큰 의미가 하나가 있었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아이들의 성장을 이렇게 쭉 이어서 볼 수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또, 중학교생들은 얘가 초등학교 때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 교정처생들이 와서 그 아이들의 초등학교 생활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들을 계속 이제 하기로 오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도 이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수학교사가 수포자가 생긴 걸 보면서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좀 문제를 찾는다, 해결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초등학교가 좀 더 성업적이라서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지금 제가 이 연습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저희가 회의를 하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 저희가 학교 마을 제안하는 혁신학교를 어떻게 운영을 했었고 어떤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 했었고 2학기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2학기 교육과정 각자 계획한 것을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서 서정초와 덕영중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서로 굉장한 자극이 되더라고요. 주도성을 함양한 마을교육과정을 어떻게 각 단위에서 발전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게 맞게끔 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체계화시킬 수 있는 것 같고요. 보다 더 좀 더 연대의 끈을 더 높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여기에 저희 같은 경우는 주무관님 한 분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이 운영을 위해서.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덕양중에 배치가 되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속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마을 연계를 통해서 이제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는 이제 나름대로 역량 강한 연대 필요성을 할 수 있었고 교사들은 생태계 확진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걸 느끼면서 학생들은 마을에 대한 관심과 좀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런 게 처음 이제 해보는 활동이다 보니까 어떤 정형화된 틀 이런 게 없이 이제 나름대로 방향을 찾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잘 이렇게 갖춰야 된다는 생각 속에 압박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교원이 계속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도 이어가야 된다는 부담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헤쳐나가고 있고요. 이 초중이기 때문에 전환기 교육,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지금 계속 두 학교의 고민인 것 같아요. 급격하게 변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두 학교가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갈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조금만 더 이제 혁신교육지구 저희 말씀을 드리면, 고향은 이제 인구 109만 명이 넘는 큰 도시인데, 여기 특례시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학교가 많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반면, 이제 유료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고향 혁신교육지구는 시즌2로 좀 타지역보다 늦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온마을 배움 지원센터라는 걸 가지고 지금 선치를 해서 시즌3를 이렇게 가고 있고, 시형에서 벤치마킹에서 원클릭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와 지구 연결하는 틀을 온마을 배움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시청과 지원청이 동시에 이제 인력을 지원해서 시청 근처에다가 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연계 틀을 이제 시스템을 다양한 포럼과 교사 자문단, 간담회 틀을 통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의견을 수집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학교 지구 마을 단위에서는 이 고향은 가장 큰 핵심 사업으로 온마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서 온마을 버스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핵심 두고 있는 거는 지역 연계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걸 통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감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큰 틀로 보면 이제 미래형 혁신학교 이 서정초와 덕양중의 선도적 학교 마을 연계 실천을 통해서 다른 학교에서 이제 학교 마을이 이렇게 협력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마을교육 과정을 만들어가는 걸 지역 연계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 업무 처리를 간소화하는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연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특징은, 그 지구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학교 단위 사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도 교육청에 있을 때 혁신교육지구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는 학교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주로 했었거든요. 물론 고향 혁신교육지구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 사업 외에도 주체가 다디가 되어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역 연계 프로젝트 수업인데, 뭐, 교사가, 그 다음에, 참여할 수 있거나, 마을이 참여할 수 있거나, 이런 방법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개 방식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라면, 교사가 또는 마을이 참여할 수 있게 열어놓으니까 훨씬 더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요청이 하게끔, 학교가 하게끔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참여도가 적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 인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만 봐도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 의사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막 참여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연계 프로젝트를 또 이 연구소를 통해서 모형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거를 보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역 연계 프로젝트 PBL과 장소 기반 교육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 5가지 원칙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 중심 설계, 그 관심사 욕구를 반영한 형태가 되고, 삶과 연결할 수 있게끔 하고, 지역을 교실로 해서 다양하게 지역과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장소 기반 교육이라는 이 세부 내용이 결합돼서 자연스럽게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면서 하는 교육을 설계를 해서 하고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연구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한 학교에서 도식 속 로빈슨 크루소 이상생활 기술 습득하기 이런 프로젝트를 신청해서 예산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6학 전체가 참여하고 지역의 공방, 농장, 또 마을 직조 강사들이 참여하게끔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를 했더라고요. 로빈슨 크루소를 있고 다양한 그 생활 기술들을 익힐 수 있는 거를 이제 도출해내고 그와 연결됐던 마을 자원들과 연결해서 기술을 배우고 그걸 종합해서 실제로 해보고 거기에 대한 글을 써보는 식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설계해서 제출을 하는 혁신교육 쪽에서 하고 있죠. 그 지역 연계 프로젝트도 또 미래형 혁신학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초등학교에서 어니스트 프로젝트에서 이런 프로젝트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해보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업에 관한 교육을 받고 나서 다양한 창업 등을 펼쳐서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소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이제 동아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톡밭 동아리를 만드는 학교한 형태가 있죠. 그 학생들이 제안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활동도 기획을 해서 그 교육과정을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에서 해보니까 이 과정들을 통해서 마을교육과정이라는 게 이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서정적 동양주기 막 이렇게 했다라면 이 지역 연계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지역 전체가 넓혀지는 효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모금을 좀 창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경초와 덕양조 같은 경우는 학교와 마을을 공동 기획하는 교육과정은 그런 사례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사들이 보다 마을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계가 되었고 학생들도 산표로서 교육과정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점도 많았어요. 이게 고향은 너무 컸어요. 온마을 배움지원센터가 커버하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 마을 인프라도 좀 부족하고 아직까지 학교와 마을교사들 협력의식이나 마을교사의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도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직 고양시는 주민자체 아까 시흥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연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서정초와 덕양 중에 경험들이 좀 더 공유가 되어서 좀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경험들이 좀 더 퍼질 수 있게끔 센터가 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제 뭐 교육감님이 바뀌시고, 뭐 지자체에서도 시장님이 또 바뀌시고 이러니까, 이 온마을지원센터가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해왔지만, 안정적인 인적 구상이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이런 인적 혁신, 계속 지속화되는 인적 혁신이 계속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덕양 중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은 여건없이 나왔습니다.